안녕하세요. 여러분 긴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 15 재개발구역의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직접 경매를 신청한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 신길 15구역이 최근 본지구 지정이 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78의 75번지 다세대주택 3층 303호입니다. 첫 번째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6.88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8평입니다. 상당히 작은 소형 평수죠. 대지 지분은 22.369제곱미터로 약 6.8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소유자가 2016년 6월에 이 물건을 취득했고 신길 15 재개발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 한 개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개발 우선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구역 내 하나의 부동산만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임차인이 이 집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31일 국세청이 이 물건을 압류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던 거죠. 이미 이때부터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 9월 2일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인 9월 20일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매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는 은행 같은 채권자가 대출금을 받지 못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임차인이 피해자이자 경매 신청자입니다. 임차인의 목적은 딱 하나, 자기 보증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만 제대로 받으면 명도에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일반 경매와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 재개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 15구역은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은 2024년 9월 4일에 본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본지구 지정이라는 건 이제 정비구역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예비구역이나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1년 후인 2025년 9월 5일에는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설계 공모 과정에서 여러 설계사들이 경쟁했을 텐데 그 중에서 최종 당선작이 선정된 거죠. 이제 2025년 11월, 그러니까 첫 경매 매각기 일인 10월 17일로부터 약 2주 후에 설계 당선작 설명회와 주민의견 청취가 예상됩니다. 이때 조합원들과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공개됩니다. 어떤 평형이 나오는지, 예상 분담금은 얼마인지, 단지 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발표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2026년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착공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신길 15구역은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지구 지정부터 설계자 선정까지 1년 만에 이루어졌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2년 정도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 정도면 재개발구역 중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2025년 10월에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는 건 2025년 11월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자신이 받게 될 평형과 분담금이 확정되는 거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제 이 물건의 가장 민감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 등록 문제입니다. 이 물건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 뭐냐면 집주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지자체에 자기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의무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임의로 해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감면을 모두 추징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겁니다.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어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해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지구 지정도 완료됐고 설계자도 선정됐고 2026년이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면 물리적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해제를 허용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구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재건축 사업 추진을 사유로 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원소유자가 제대로 임대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 기간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 원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보고 낙찰자에게 추징 없이 해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렌트홈 사이트에 따르면 등록 시점이 2020년 12월이고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넷째, 이 모든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재개발 진행, 경매 신청, 원소유자의 의무 위반, 의무기간 만료 가능성, 이 모든 게 해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입찰 전에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길 15 재개발구역 내 물건인데 본지구 지정도 됐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원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해제가 가능한가요? 추징 없이 해제되나요?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화로만 끝내지 말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담당자 성함과 날짜를 메모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1월 31일자 국세청 압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이 압류한 건데요. 이건 낙찰자 입장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매 낙찰되면 배당 절차를 거쳐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문제는 임차권 등기입니다. 2024년 9월 2일에 등기된 2억 4,300만 원의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이게 낙찰자에게 승계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정리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이 물건이 4억 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배당 순서에 따라 임차인이 2억 4,300만 원을 먼저 배당받고 국세청이 체납세금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가 원소유자에게 갑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배당으로 돈을 받았으니까요. 반대로 낙찰가가 낮거나 다른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배당금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다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족한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당표입니다. 배당표가 나오면 임차인에게 실제로 얼마가 배당되는지 확인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이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건 자기가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자기가 배당을 못 받을 상황이었다면 경매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 임차인은 최선순위이거나 상당 부분 배당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목적은 보증금 회수입니다. 배당으로 돈을 받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따라서 명도도 비교적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배당 금액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놓고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경매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영등포구라는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우선 분양 대상자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아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길 15구역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2024년 9월 본지구 지정, 2025년 9월 설계자 선정, 2025년 11월 설명회,
2026년 사업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재개발구역 중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낙찰받으면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신길 15구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총 상향되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져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크도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8평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소형 물건이다 보니 분담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대지 지분도 6.8평으로 작은 편이라 큰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2026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관리처분계획, 착공, 준공까지 하면 빨라도 2030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담금 계산입니다. 2025년 11월 설명회에서 예상 분담금이 발표될 텐데 입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연락해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유와 임차인 경매 신청 사실을 설명하고 추징 없이 해제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받으세요. 둘째, 현장을 직접 방문하세요.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건물 상태는 어떤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임차인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셋째,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게 배당 순위를 결정합니다. 넷째, 배당표가 나오면 임차인 배당액을 확인하고 실제 인수금액을 계산하세요. 일곱째, 건축물 대장을 떼서 건물의 정확한 면적과 구조를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신길 15 재개발구역 경매물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물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권리관계는 임차인 경매 신청으로 비교적 명확하며 민간임대주택 해제 가능성도 높은 물건입니다. 법무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충분히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